자,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2월에 만나고 3월에 만나는데 날씨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했죠? 나가보니까 꽃도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물론 약간 황사 때문에 좀 흐리기는 하는데, 날씨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트릭미러, 오늘 다룰 책은 트릭미러예요.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읽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읽다가 다 읽지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트릭미러는, 지아 톨렌티노라는 뉴요커 기자가 쓴, 뭐랄까요? 이 현재의 이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이라면 뭔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사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런 학생들도 읽는다면 이게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감동적이고 서정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같은 성인들 역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빠른 속도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읽으셨는지. 미령님 처음에 읽기 힘들었지만 읽기 시작하면서 후루후룩 넘어갔다고 하셨네요. 노지영 번역가님. 네, 번역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읽기가, 사실 이게, 관념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을, 문학이면 문학, 영화면 영화, 이념이면 이념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 읽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 담론들 종합본. 미친 책이더라고요. 네, 좋은 뜻으로 미친 책이라고 하신 거죠? 작가 인스타그램이 있나요? 제가 작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볼 생각 안 했는데, 북다이얼리님 하셨군요.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작가인데 SNS를 하시더라고요. 였어요. 네, 작가인데 SNS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인스타그램만 하지만, 그때는 한창 때는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랬을 때인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작가인데 SN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싸이월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SNS를 하던 개인이에요. 제가 SNS를 하는 개인인데 작가가 됐다고 하지 않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작가가 SNS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명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는, SNS가 작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이걸 운영하는데, 좀 손해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SNS를 접할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아 톨렌티노가 자기가 타이머까지 운영해서 SNS를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은 그 이전부터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이제 그것의 미개발지란, 심지어 뭐 달이나 화성에도 지금 우리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회사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하지 못하는 곳은 인간의 자아밖에 없다라고 지아 톨렌티노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SNS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자아를 자본화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아 톨렌티노의 의견이에요. 트릭미러에서 등장하는 SNS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입맛이 굉장히 돌아요. 제가 인스타그램도 썼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봄이라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사진 프레임에, 멋진 사진 프레임에 어울리는 것들을 먹었을 때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아침에 가서 먹은 무슨 토스트라던가 하는 것들은 사진을 찍어두거나 나중에 올려야지 하면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아니면 그거를 실제로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오랜만에 설렁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설렁탕이 진짜 문화유산으로 제정될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설렁탕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국물 음식을 많이 먹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한동안 먹지 않던 음식인데 가서 그 설렁탕을 먹는데 온몸이 다 풀리는 것 같은 개운함, 뭔가 해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렁탕은 사진을 찍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의 만족도는 사실 고등어 온면, 네, 제가 최근에 빠진 게 고등어 온면인데, 고등어 온면의 사진은 찍어서 그것도 2번이나 올리면서, 내가 이 만족도가 큰 설렁탕 사진은 왜 찍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왜겠어요, 여러분, 그쵸? 내가 연출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에 이 가로가 있는 것이고, 저조차도 그 가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일상은 제거하는 삶을 저도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아 톨렌티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SNS 사용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졌거든요. 제 경우에는 사용하는 플랫폼을 확실히 줄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들을 이용을 하다가 아주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접고 인스타그램만 남겨놓는 방식 그리고 저는 알람을 꺼놨어요. 여기에서 알람은 사실 수시로 울리기 때문에 일상을 굉장히 방해하는 면이 있어서 저는 알람은 다 부계정을 팠어요. 네. 네. 알람을 꺼놨어요. 그래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자주 보긴 하죠. 적어도 알람 때문에 제가 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거 그리고 DM을 확인하지 않는 거 이 정도로 저를 최소한 이 SNS 세계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만 남긴 이유는 제가 혼자 작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을 때 하나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저를 안전하게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뭔가 논쟁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를 약간 지켜주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선택한 것 같아요. 계정 로그아웃, 맞아. 좋은 방법입니다. 데이지님이 제 인스타그램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하였네요. 네. 질릴 때까지 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질릴 때까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제가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지아 톨렌티노가 텔레비전에 나왔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2장에 보면 걸스 대 보이스라는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직접 일반인들을 초대해서 그 10대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자 편, 남자 편 나눠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지아 톨렌티노가 어떤 식으로 이 자신의 경험을 에세이화 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 얘기로 출발하죠. 나는 그것이 굉장히 상처로 남았어. 그것은 어른들이 나를 억압한 거야. 네, 억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억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부모이기도 했고 그 방송을 만든 이 언론, 매체이기도 했어. 라는 식으로 문제를 지적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독자는 그런 줄 알고 읽기 시작해요. 근데 중간에 들어서 근데 지아 톨렌티노가 과연 그랬나? 그 방송이 진짜 그랬나? 를 약간 회의하면서 여기서 지아 톨렌티노 에세이의 핵심은 회의하는 능력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소설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서 두 번째는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보기 싫은 테이프를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기억과 그 실제 방송분을 비교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서신이나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밝혀지는 지아 톨렌티노가 알게 된 자기의 진실은 그 플랫폼과, 그러니까 언론과 어른들의 세계가 물론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결국에는 경쟁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혐오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긴 했지만 거기에 자기가 바라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는 그 상금이 굉장히 갖고 싶었고 그 상금이 있어야 예일대학에 이미 합격한 상황이었는데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 상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안 톨렌티노는 어른들의 어떤 부추김에 의해서 기억에 따르면 부모가 장난으로 음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목적성 있게 자기가 행동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이 카메라 안에 카메라라는 가상의 현실에 들어와서 내가 행동했던 10대의 나의 모습도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나? 라는 회의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진실을 찾아 나갔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니컬하면 시니컬한 대목도 있고 굉장히 가차없이 비판하는 톤도 있지만 저는 매 장에서 어떤 깊은 슬픔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 이 2장에 나오는 페리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페리스라는 인물이 기억나시나요? 페리스라는 인물은 걸스데이 보이스에서 가장 따돌림을 당했던 어떤 아이예요. 근데 페리스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냐면 그때 자기를 두고 그렇게 애들이 따돌리고 놀리고 했던 것을 나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 알아. 너네가 나를 그런 목적 아래 방송을 진행했던 것을 내가 알아. 근데 나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봤던 어느 누군가는 놀림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림받는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괜찮아. 내가 놀림거리가 됐지만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고 그 페리스가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적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반복된 상황에 이 친구가 노출되었으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름값에 대해서 생각한 나머지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흘린 장면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아 톨렌티노가, 나는 마치 피해자야. 나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쇼의 피해자야. 라고 생각했다가, 나는 쇼의 적극적인 가담자였어. 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죠. 근데 최종으로 가면, 이, 지아 톨렌티노의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증언해요. 너는 그때 유명해지고 싶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러니까 그래 너는 유명해지고 싶다고 얘기했어. 너는 책으로 유명해지겠다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결국 지안 톨렌티노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목적을 위해서 지안 톨렌티노가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최적화한 상태로 자신의 삶을 밀고 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 에세이가 여러분이 트릭미러를 읽으신다면 아마 2장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토픽 중에 하나가 성폭력에 관한 토픽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장을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봤는데 그래서 그 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이런 방식이에요. 지안 톨렌티노는 처음에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롤링스톤즈에 있었던 일종의 그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발언이 사실상 그것이 사건이 밝혀지자 그것이 약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한 비난을 언론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아 톨렌티노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사실 그 사건을 다룬 언론사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실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시선도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지아 톨렌티노는 자기가 졸업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현실은 정말 어떠한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이 처음에 출발했던 순간을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논파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논파의 방식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우리가 읽기에도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런 게 왜냐면 그 대학이 처음에 창시자였던 사람부터가 성폭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 대학의 분위기가 결코 여성들에게 뭔가 그런 폭력을 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뭐 그 폭력의 가해자한테 정당한 처벌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대학의 역사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대학에 남성 중심의 대학에 있었던 그 폭력의 역사를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 그 지아 톨렌티노는 다시 처음에 문제로 돌아가요. 하지만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아 톨렌티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되게 기억에 담아두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범죄 중에서 예를 들어 강도나 절도나 하는 범죄를 다룰 때는 그 사이에 뭔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무형의 신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신성한 어떤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독 이 성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만이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이 사이에 교환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늘 어떤 진실의 리트머스지에 넣어서 이것은 지아 톨렌티노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아 톨렌티노는 굉장히 처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는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지점이죠. 근데 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아 톨렌티노가 하는 방식은 자신의 경험을 또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안 톨렌티노가 키르기스탄인가요? 네. 거기로 자기가 영어 선생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뭔가 제가 구호단인지 지금 영어 선생님인지 헷갈리는데 네. 키르기스탄을 갔을 때 자기는 거기에 이방인이자 여성으로서 지내야 했고 그동안에 굉장히 좀 불쾌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택시로 이렇게 납치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에 떨어야 했던 순간들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봉사활동으로 갔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거의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그 도시를 떠나왔을 때 자기는 자기 기억을 또다시 의심하기 시작해요. 마치 처음에 그 롤링스톤즈에 나온 그 피해자가 자기가 겪은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거나 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도 자기 기억을 의심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상처의 순간, 폭력의 순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지아 톨렌티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신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안을 바라봤을 때 특히나 이 굉장히 좀 민감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이 폭력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좀 더 신중한 관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픽을 다루고 있는 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안 톨렌티노가 하는 문장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기억해 보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에요. 이런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런 SNS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자아를 자본에 기탁하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유지해야 할까? 그것은 이런 지아 톨렌티노의 문장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실제 자아가 비난받을 점이 많고 일관성 없으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그 자아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63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지만 울퉁불퉁하게 못생긴 너의 자아와 너의 본래 모습을 인정해. 라는 모습,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계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지는 이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설명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플랫폼이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비난받을 점도 있고 나는 완전히 무결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를 둘러싼 이 자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굉장히 밋밋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트릭 미러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왜곡되어 있는 이 상 자체, 우리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의 인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매끈한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릭 미러는 우리한테 좀 더 용기를 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오늘 라방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식물 얘기를 제가 안 했네요. 오늘 오늘 초대한 식물은 이게 들리질 않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알로카시아예요. 알로카시아. 우산 아니에요. 우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산처럼 써도 되는데, 우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보시면, 굉장히 잘 자란 알로카시아예요. 그쵸? 친환경 우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를 잘 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봄도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니까 어느 것이 왜곡이고 어느 것이 허상 같은 최적화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쵸? 우리가 그걸 알고 나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제가 다음 달에 할 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사를 쓰는 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약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설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의 보물 조혜진 작가님의 소설집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 화난 숨이라는 책이에요. 좀 창피하지만 제가 쓴 추천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조혜진 소설을 읽는 일은 맨손으로 찬 눈을 움켜쥐고 한동안 응시하는 시간 같다.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회전목마에 혼자 오른 어린아이처럼 여러 번 어지럽고 불현듯 고독해지겠지만 그러한 고립이 끝은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기 온기로 녹여 그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조혜진의 아름답고 섬세한 기도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라는 추천사를 제가 누가 되면 안 될 텐데 선생님 책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어요. 네. 4월 제가 날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릴게요. 네, 역시 일요일에 할 거고요. 이 중간에 할 건데요. 그때는 4월 14일은 아니겠죠? 네. 그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다시 보고 우리가 잘 지내다가 환한 숨으로 환하게 만나요. 모두 다 굿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